자, 교재 128쪽에 보면 자, 조건 기한 나와 있죠? 한 문제에 나오는데요. 뭐 총설, 그다음에 뭐 부강. 그 2번에 보면 총설에서요. 법률행위 부과는 법률행위자 효력의 발생,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올해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부담, 부담부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토지 5억짜리 주긴 한데 3억은 네가 변제를 해라. 이게 부담부 증여. 그중 조건과 기한에 관해서만 민법 총칙의 일반적 규정이 있고, 자, 중개사 시험에서는 조건 기한만 출제가 되고 부담부 증여는 채권편의 강론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조건했고 오른쪽에 조건의 종류. 그래서 자,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자, 실제 조건이에요. 이것만 조건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니까 가장 조건 있잖아요. 가장 조건은 자, 불법 조건, 기성 조건 한 장을 넘기면 자, 불능 조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 더 붙여요. 법정 조건이 없잖아요. 그 4번에다가 법정 조건. 그래서 4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조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이게 중요하기도 해요. 자, 조금 이제 부족했던 거 보충할게요. 자, 먼저 조건이나 기한은 자, 단독행위 있잖아요. 단독행위 원칙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건 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다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건데 단독행위 있잖아요. 단독행위는 2개 있죠. 상대방 있는 경우 있고 상대방 없는 경우 있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상대방 있는 경우를 먼저 봐볼게요. 상대방 있는 경우에 조건 기한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외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요, 붙이려면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조건 기한을 붙이려면은 자,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상대방의 뭘 얻었을 때, 그렇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익만 주는 경우 있어요. 이익만 주는 경우. 그래서 이 2개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붙인다 못 붙인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는 대로 하게 해보세요. 상계 있잖아요. 상계. 상추, 추인, 그 다음에 취소, 해체, 해지, 그 다음에 면제, 철회. 상추 먹고 취해지면 철부지, 동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상계에서 시험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상계에서. 상계에서 조건을 빼고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나왔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원칙은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 예외로 가? 원칙. 그러니까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단독행위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자, 우리 취소 보자고요. 자, 취소권자는 취소할 때 상대방한테 나 취소할 거야. 너 예스냐, 너 할 거, 예스냐, 노냐 물어보고 해요.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그래 형성권이란 말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여기다 조건 기한까지 붙여버리면 상대방은요, 살아요, 죽어요. 그 10층에서 뛰어내려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조건 기한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한테 너무너무 가혹하고 불리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근데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하면 할 수 있다. 또 하나는요, 이익만 주는 경우. 그래서 여기 면제 보세요. 면제. 채무 면제.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계속 힘들어해. 그럼 내가 격려 차원에서 좋아. 1억 그냥 너 변제하지 마.
그러면 어째 친구한테 이익 주는 거예요? 손해 주는 거예요? 그 경우는 조건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조건 기한은 원칙 붙인다 못 붙인다? 외적으로 붙인다. 단독행위에서. 계약은 뭐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소급표 문제가 나와요. 소급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도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기는 거는 정지 조건이고 소멸하는 건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장래의 문제잖아요. 장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갖다가 과거까지 해서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칙은 이것도 마찬가지. 원칙은 소급표 없다. 외적으로는 있다. 근데 여기서 있는 건 뭐냐면 조건은 인정하지만 기한은요 절대적으로 인정은 안 해요. 소급표는. 기한은 뭐 기간이 닫혀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부로는 원칙은 안 되는데 외적으로 소급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당사자들끼리만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어요. 제3자한테 효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죠. 자, 보통 이제 뭐 증여 같은 그런 경우, 증여? 여기 뭐 면제 갖고 해볼까요? 면제 갖고. 면제. 추행, 해지, 동의.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주는 거예요. 건물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주는 시점이 언제냐면 5월 1일 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세를 내놨다면 차임이 이제 5월 이후부터는 그 차임을 누가 가져가? 이제 아버지가 가져, 아들이 가져. 아들이 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임차인한테 3개월 못 받은 거 있어. 그래서 뭐라 했어? 5월 1일 날 주면서 3개월 못 받은 것도 너가 받아라 그랬어. 너 받아서 써라. 너 가져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급이에요, 소급이 아니에요? 그 소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유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 이렇게 조건부로 줬다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원칙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소급해 있다 없다? 없다. 외적으로 있다. 근데 조건은 적용이 되지만 기한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말로 하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장 조건 있었잖아요. 가장 조건. 그 다음에 실제 조건 있었잖아요. 실제 조건. 그래서 사회질서의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다 무효니까 그건 터치할 필요 없고요. 법정 조건도 터치할 필요 없고 우리가 기성 조건하고요. 두 번째 불능 조건만 가지고 해볼게요. 이 두 개만 사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해제 조건,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명명하기를 기성 조건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플러스를 부여합니다. 불능 조건은요? 마이너스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 그래서 플러스를 부여해요. 해제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자, 곱해보는 거죠. 자, 기성 조건에다가 정지 조건부를 달았어요. 이미 합격했는데 합격하면 1억 준다고 했어요.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둘을 곱하니까. 플러스 나오면 유효가 나오거나 조건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무조건.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말로 오면 말장난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걸 많이 권해요. 그 다음에 자 기성조건 플러스죠. 해조건 마이너스죠. 곱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그러면 유효 반대는 뭐예요? 무효. 그러면 조건이 없는 경우요? 조건이 있는 경우요? 있는 경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도 봐요. 자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그럼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는 거죠. 플러스. 그러면 우유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유효이면서 뭐예요? 조건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하면 절대 말 장난에 넘어가지 않고요. 출제위원이 뭐라고 돌리든 간에 우리는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프린트물 나갔던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 프린터부터 내년에 또 주죠. 내년에요? 네. 언제 내년에요? 합격해본디요? 1월 3일. 아 1월 3일부터는 프린팅을 안 드리고요. 아예 그냥 그 기출 지문이라 그 책자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PTP로 해가지고 필기 안 하고 바로 쏴가지고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야 진도 맞출 수 있으니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자 일단 프린트가 더 좋은 거 드릴 거니까 기대하시고. 자 거기 1번 보세요. 법률행위 조건 나와 있잖아요. 자 1번 취소, 해제. 얼른 생각은 뭐예요? 취소나 해제는 뭐예요?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인 단독행위잖아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따에서 틀렸죠. 그 다음 2번 자 상대방이 동의를 했네요. 근데 해제잖아요. 해제가 뭐예요? 상대방인 단독행위잖아요. 여기 자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철회, 동의. 예. 이런 것들은 상대방인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 언더라인, 해제 언더라인. 그러면 붙이는 거 허용돼요? 허용 안 돼요? 허용되지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3번 갑니다. 자,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자, 동산은 알죠? 뭔지? 동산은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않는 거. 그 우리 저기 그 법 조문에 보면 부동산이 뭐라고 나왔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럼 동산이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것이 동산이래요. 부동산이 아닌 것이 동산이래요. 동산은 일단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지. 민법은 이 어휘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가 의외로 있어요. 소유권 유보부, 소유권하고 자르고 유보부 자르고 매매 잘라보세요. 매매는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고 팔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유보부가 뭐예요? 거꾸로 읽어. 보류. 보류로 샀어. 소유권을. 어떨 때 이렇게 사는 건가요? 아까 우리 부동산은 예약이 있잖아요. 예약. 하고 가등 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 그러면 테레비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그건 안 해. 지금 최신형 테레비 한 1,000만 원 가죠? 그죠? 한 거의 7, 8만 원 테레비 있어. 화면이. 한 1,000만 원 가죠? 근데 이걸 내가 할부로 산 거야. 이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왜냐면 이게 지금 1,000만 원인데 내가 5개월 할부로 샀다고. 그 200만 원 주고 일단 가져와. 내가 봐. 내 거요? 그게 판사람 거요? 언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돈 다 줬을 때.
이게 마지막 5회 때 200만 원 줬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데 보류해놨다 이 말이에요. 잔금 다 줄 때 내 거가 되는 거야. 이걸 소유권 유무 매매라고 그래. 그럼 내가 잔금을 주면 그 테레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지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요? 이제 알겠지? 봐봐. 동산 소유권 유무 매매에서 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 조건부요? 정지 조건부요? 정지 조건부라고. 근데 이게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틀려서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제는 알잖아, 이제.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됐대. 이미 성취가 뭐예요? 기성조건이잖아. 오늘 기성조건 생각해야 돼. 그럼 뒤에 이제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뒤에 뭐가 나왔어? 정지조건 나왔어. 그럼 플러스네? 그럼 유효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조건이 없는 경우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보이구만. 자, 4번 보시게요. 이미 성취된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이죠. 플러스죠. 그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란 말이 있잖아요. 유효란 말이 있던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 와야 된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풀으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고. 그럼 유효라고 나왔잖아요. 유효라고 나왔습니까? 무효라고 나왔습니까? 무효. 그럼 틀린 거 그것도 유효 넣어주라고. 이렇게 풀으라고요. 말 장난 넘어가지 말고. 이건 그래도 단순해요. 어떤 경우는 말을 엄청 요상하게 꾸미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성조건이나 불능조건 요것만 대입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풀어버리면 헷갈릴 일이 없이 쉽게 여유있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4번 해결됐습니까? 그 다음 5번 보실게요. 5번 해제 조건 나왔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경우요. 뭐예요? 기성이잖아요. 그럼 해제하고 이거잖아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무효 있습니까? 그렇죠. 조건이 있는 경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정지 조건이고 여기가 정지 조건이 먼저 나오면 기성불능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여기가 해제 조건 나오면 기성불능, 기성 조건 나오면 정지 해제 이렇게 자리 바꾸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푸시라고. 그러면 머리 안 아파요. 개운해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게 6번. 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자,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처 담보 했었잖아요 아까. 상속, 처분, 담보 제공, 보존. 보존은 가등기 한다 그랬어요. 상처 담보 써놔요. 처분 있잖아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본 사실이 없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정지조건부 매매 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보존하기 위해서. 자, 조건 기한부 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 등기 하는 거예요? 가등기 하는 거예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8번.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생깁니까? 생긴다. 그 다음에 9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10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합니까?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소급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소급표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설 보면 조건 성취 효력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으므로 조건 기한은 원칙 소급표 없어요.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 있지요. 기한은요 절대 없지요. 왜? 다쳐야 무엇이 되니까. 그 다음에 11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 파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자, 조건은 원래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가 소급하기로 둘이 특약을 했다고. 그러면 자, 그 효력은 조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합니까? 처음부터 발생합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성취된 때가 아니라 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소급표, 법률의 성립시로 소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장래 문제니까 조건 기한은 현재 문제예요, 장래 문제예요? 장래 문제예요. 그래서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소급표 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은 특약하면 가능하지만 기한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나오는데요. 기한은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사실 발생이 불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이 시기부고 끝나는 시점이 종기부예요. 그럼 시기부하고 뭐하고 비슷할까? 정지 조건하고 똑같겠죠. 시기부는 자,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주는데 지금 말고 한 달 후에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줄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종기, 기한으로 치면 여기는 시기부, 여기는 뭐예요? 종기부. 그래서 기한으로 치면은 시기부가 시작점, 종기부는 끝나는 점. 효력이 생기는 건 정지 조건이잖아요. 이건 시기부고, 해제 조건은 종기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도요, 확실한 경우 있고 불확실한 경우 있어요. 그럼 내년 10월 29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날이죠. 이건 확정이죠. 몇 월 며칠. 근데 첫눈이 오면 우리 거기서 만나자 하겠어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첫눈 와요, 안 와요? 첫눈이 안 와요? 우리나라 오긴 와요.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첫눈이 올해 안 오면 내년에는 안 오면 내후년에 올 수도 있잖아요. 첫눈이 오긴 오죠, 언젠가는. 그런 기한이란 말이에요, 기한. 근데 언제 올지 모르죠. 확정 기한이요, 불확정 기한이요? 불확정 기한이요. 그래서 그거는 기한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지 조건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기한으로 보이고, 그게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자, A가 갑에게 자, 1억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변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애 같아요? A가 애 같아요. 애가 애 같아요, 애 같아. 그래서 하도 이제 막 강하게 이제 채굴을 하니까 갑이 뭐라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게 뭐 하면 팔리면 변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안 팔리면 변제한다, 안 한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채무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팔리면 변제하고 안 팔리면 변제 안 한다는 건 정지 조건부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기한으로 보는 경우는 아니, 아파트가 팔리든 안 팔리든 1억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언제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불확정, 팔리든 안 팔리든 1억은 갚아야 되니까 불확정 기한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팔리면 변제하고 안 팔리면 변제 못한다고 한 것은 정지 조건부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퉜죠. 이렇게 주장한 사람 대학 교수가 있고 이렇게 주장한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툼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디에 손을 들어줬어요?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그렇죠. 1번으로 판결해. 이게 판례예요. 판례. 우리는 다툼에서 뭘로 풀어야 돼요?
판례로 풀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어차피 A는 채권자고 채무자잖아요. 아파트가 팔리든 안 팔리든 이러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빌렸으니까 갚아야 돼. 그래서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이걸 불확정 기한으로 보는 해석이 맞고 법원에서 판례로 떨어졌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엉뚱하게 아니 팔리면 변제하기로 하고 안 팔리면 변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정지조건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둘이 다툼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판례로 가자 이 말이죠. 그 부분이 어디에다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거죠? 그니까 그러면 자 1번 들어가 보시게요. 자 법률의 기한은 1번. 자 상계 많이 들어봤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상계에서 시기는 시작점이고 종기는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자 원칙은 붙여요, 못 붙여요? 상계 기한이니까. 시기란 말은 기한이란 이야기예요. 절대 못 붙이는 거죠. 그쵸? 상대가 뭐죠? 나이 시간에 빠졌구나. 상대가 뜻이 뭡니까? 상계요. 퉁치는 거. 내가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어요. 우리 그 고수습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점 100원짜리 치는데 100원짜리 장돈이 없어. 그래서 너 이번 뭐 300원, 500원 그러다가 800원 잃은 거예요. 그럼 어째요? 퉁. 그게 퉁치는 게 상계예요. 자, 그 다음 2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해 되었다고 해서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판례 요거예요. 얘 사례라고요. 그 2번이 이 사례라고. A가 갑한테 1억 빌려줬죠. 근데 갑은 당연히 변제가 되면 1억 갚아야 되죠.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참다 못해 최고장을 날린 거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대신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놈 팔리면 내가 갚을게. 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무슨 조건이고요? 팔리면 주고 안 팔리면 안 주는 거야. 정지 조건이고. A 입장에서는 뭔 소리 팔리든 안 팔리든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 뭐이고? 불확정 기한이고. 그 사례가 지금 2번이다고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는 이 아파트가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불확정이죠. 언제 팔릴지도 모르잖아요. 확정이 안 됐잖아요. 불확정이죠. 그래서 사실이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간으로 팔리면 변제하고 안 팔리면 변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팔리든 안 팔리든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 팔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설? 불확정 기한설.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뭐 한 3, 4월 가면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문제도 아니야 그럴까 아마. 자 3번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자 처분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또 2개 더 있죠. 상처 담보 상속도 되고요. 처분도 되고요. 보존도 되고요. 담보 제공도 되고요. 상처 담보 그냥 줄줄 나와야 돼요. 그냥 조건 기한부 권리도 권리로 인정하니까 자 적극적 권리로 인정하니까 상처 담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보존은요 가등기로 하는 거예요. 가등기로.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판례에 의하면 좀 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술이 좀 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백운동 그 학원은 바로 옆에가 미용실이던데. 근데 거기 어떻게 써 있냐면 원장님 카트는 25,000원.
그냥 카트는 2만 원이라 써졌어요. 그럼 원장님 머리를 잘 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뜻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원장이 조건을 간 거예요. 네가 5년 동안, 아니 5년,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이 미용실을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넘겨준다고 10년 후에 넘겨준다고? 그러면 기한이요, 조건이요? 10년 반드시 닫혀 안 닫혀? 닫혀. 기한이죠. 그럼 그 기한부 권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받으려면 뭐 하면 받을 수 있어? 열심히 했는데 9년 9개월 되더니 팔고 빠져나가 버리면 꽝 치잖아요. 이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를 가하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존 딱 하려면 가등기를 딱 해놓으면 빼도 박도 못 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가등기는 이렇게 권리자가 동의를 해야 가등기가 나가는 거지. 그렇죠. 권리자가 안 오면 이제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죠. 아니면 채권 증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4번인가요? 기한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까?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까? 채무자. 이거 틀린 사람도 있었어. 이걸 못 봤어. 문제 풀 때 긴장해가지고. 기한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그 꼰하고 무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추정한다,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추정 자리에 본다로 떴어요. 그거 틀려요. 그래서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본문이에요. 채권자 나오면 틀리고요. 본다면 틀려요. 추정이라고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보세요. 자, 돈이 내가 5억이 필요해서 여기 독림동 농협에 가서 5억을 빌렸어요. 근데 다음날 5억이 생겼어. 그럼 어째요? 1년 후에 변제를 해서 1년 후에 갖다 줘야 돼요. 다음날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 담당자는 인상 씁니까? 찡그립니까? 웃습니까? 찡그리죠. 왜요? 자기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물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채무자를 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기한은 채권자요, 채무자요. 그랬고 5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본다는 똑같은 말이거든. 간주면 안 돼. 뭐 한다고? 추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 자, 본다. 간주한다 똑같은 말이고요. 여기 이제 반대가 우리가 추정이잖아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본다 간주는요. 이걸 뒤집으려면 판결로만 뒤집어요. 요거는요. 뭐만 이의 제기만 하면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추정이에요. 이거는 이의제기도 안 깨져요. 판결로 뒤집어야 돼요. 무슨 판결? 뒤가요. 앞에가 확정 판결. 그러니까 엄청 센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야지 본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무게를 올려보세요. 다 뒷장으로 2페이지로. 자,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까? 효력이 생깁니까? 생긴다.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종기부는 해제 조건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7번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표. 자,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 조건은 원칙은 없는데 특약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어요. 소급표 해도. 제3자한테는 소급표 주장 못해요.
그 다음에 8번 마지막.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그거에 틀린 거거든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겁나 길죠. 지금 여기 그 횟수가 안 나왔는데 최근에 한 6번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만.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저기 8번 지문이. 그럼 두 개잖아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 거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 거냐, 그게 논란이 되는데요.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 거예요. 자, 기한을 두 개 갑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겁나 기네. 쓰는데 한나절 걸리네. 그렇게 써있습니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이렇게 써졌어요? 네. 그 다음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내일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판례예요. 이게 다수설이고.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기한이니까 기한은 누구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했어요?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누가 승기를 나요? 채권자가 승기를 나죠. 그러면 채권자가 자, 기한이익 상실을 시키려면 자, 요 경우는 반드시 뭐를 한 번 더 하고 최고를 한 번 더 해야 이게 효력이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둘이 특약을 했다면 외에는 최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이 바로 효력이 생기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그 돈을 빌리면서 그 중간에 뭐죠? 그 이자를 우리가 은행에서 돈 3억 빌리면 매달 이자 먼저 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 뭐 3년 후에 갚기로 3년에 원금을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특약 걸 때 그 이자를 한 번만 연체해도 너 즉시 3억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특약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 그렇게 특약을 했다고 그러면 이 경우는 최고 이시 없이 바로 효력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한 번만 연체하면 너 즉시 변제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요. 자, 연체했어요. 그러더라도 한 번 더 최고에서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하면 그 3억 즉시 변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우리가 봤을 때 어느 게 더 합당해요? 어렵게.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가지고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게 되면 이제 횟수별로 보면 거의 해년마다 빠진 적이 없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기한에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판례니까 요걸 답으로 고르시라고. 요거 아니라고. 그게 지금 8번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추정은 아니고 뭘로 본다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본다고요. 말도 잘 안 나오죠. 하도 길어서.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자 법률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 두 달밖에 안 지났어요. 두 달 채 안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33회니까
10월 30일 날 봤던 시험이에요. 자, 1번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잖아요. 아, 가장 조건, 실제 조건 잠깐 이야기했어. 들은 사실이 없지? 들은 사실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조건은요, 실제 조건하고 가장 조건이 있었다니까요. 실제 조건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실제 조건이고, 가장 조건은 조건처럼 보이는 조건을 인정 안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맞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에서는요, 불법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무효다, 다 무효다. 다 무효다. 103조 위반이니까요. 사회 전체 질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다 무효다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선풍기라고도 하고요. 또 사회적 타당성이라도 하고요. 또 사회질서라고도 하고, 출제 이윤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말을 막 바꾸니까 결론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선풍기, 사회질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합니까? 효력이 발생합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기한은 효력 문제지 성립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 효력 문제 중에서도 일반적 효력 문제예요? 특별적 효력 문제예요? 일반적 효력 문제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성,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특별적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춘 다음에 조건물했다면 조건이 성취돼야 되고, 기한물했다면 기한이 도래해야 되고, 토직을 허가하기로 허가를 얻어야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했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이게 특별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본 사실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4번은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자 불능 조건은 얼른 마이너스 써요. 밑에다가. 정지 조건 플러스 해석을 하지 말고 여기는 그걸 간단한데 플러스 마이너스죠. 곱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와? 무효가 나오던가 조건이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무효. 그 맞는 제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과거 사실. 조건 기한은 과거 문제예요? 현재 문제예요? 장래 문제예요? 장래 문제지. 과거는 언터처블이에요. 터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장래 사실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으로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과거니까 되지 못한다는 게 또 맞는 거예요. 그죠? 대답이 신선하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서운하긴 한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과서 확인하고 진도 끝내도록 할게요. 자, 130페이지. 기한 보세요, 기한. 자, 152조 정문 보면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시기부라고 그래요. 조건으로 치면 정지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2항에 가면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또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조건으로 치면 해제 조건하고 똑같아요. 자, 의 보면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효력의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 확실한 사실, 과거 사실이 아닙니다.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예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은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이고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고 그래요. 근데 기한 중에서도 이제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인데 시기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채무이행 시기.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한다. 우리 내년 1월 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한다. 그게 시기부죠. 그 다음에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발생하게 하는 기한. 그래서 내년 12월 30일까지 임대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확정기한하고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딱 날짜가 못이 박혀진 게 확정기한이에요. 불확정기한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근데 언제 발생할지 몰라. 첫눈이 오면,
어디 공원에서 만나자겠어. 그 첫눈이 언제 와? 때가 되면 오겠지. 올해 첫눈 왔어요? 안 왔어요? 재밌게 왔어요? 좀 더티하게 왔어요? 더티하게 왔어요. 그건 첫눈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1시간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나게 노셔도 좋고 공부해도 좋고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 주 쉬시고 자 1월 3일부터 이제 날마다 만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